온도는 휴식기 때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일을 하게 되거나 심한 노동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휴식을 할 때는 심부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휴식기 때는 올라가 있다가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노동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가 오히려 더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서로의 어떤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는 반대네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심부 온도가 내려가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심부 온도가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피레토 세라피를 임상에서 할 때,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그 아토피 환자들의 그 심부 온도를 측정해 보면요. 굉장히 낮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심부 온도 증후군이라고 또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심부 온도라고 하는 것은 한 37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0.2도에서 1.2도 정도의 약간의 변화는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피부 온도보다는 심부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임상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저심부 온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1.2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죠. 그래서 심부 온도가 35.8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저심부 온도 증후군이 아토피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더 심해진다든지 또 겨울철에 더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귀라든지 관절 부위에 더 심해지는 이유도 바로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바로 그 심부 온도 증후군, 저심부 온도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심부 온도 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도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열보다는 몸이 추워지겠죠. 그렇죠. 네, 몸이 추워지다 보면은 혈관은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수족 냉증이 생긴다든지 또 오장육부의 여러 가지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아토피가 이 저심부 온도 증후군하고 관계가 있고 그 증후군 중에 하나라는 걸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실제 이제 그 한방 내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다이어트 한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살은 빠지고 있지만은 피부가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부 섭진을 앓고 있는 몇 분의 환자분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피레토 탕의 하나의 그 효능에 의해서 주부 섭진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피레토 탕의 바로 원리가 저심부 온도 증후군을 올려주는 그러한 약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심부 온도가 떨어져 있을 경우는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새벽에 더 가렵거나 소양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바로 아토피가 발생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토피는 이 저심부 온도 증후군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아토피 증후군은 바로 이 피레토 세라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토피 치료법인 이 피레토 세라피가 기존의 치료법과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이제 치료법은요, 서모세라피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에다가 열을 쬐주는 그러한 치료법이죠. 그런데 이제 피레토 세라피는 인체 내에 열 발생하는 장기,
오장 육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발생의 원리를 보시면요.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는 오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쪽으로 치료 대상을 삼고 있고요. 서모 세라피에 있어서는 온열 기구를 이용해서 피부의 온도를 올려주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레토 세라피는 땀의 배출로 피부가 깨끗해지고 오히려 피부의 온도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서모 세라피는 열의 조사로 피부가 약간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온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 온도는 올라가고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피레토 세라피의 어떤 치료법인데 서모 세라피는 그 반대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오히려 심부 온도는 내려가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레토 세라피는 저심부 온도 증후군, 즉 심부 온도로 내려가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그러한 병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피레토 세라피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혹시 어린아이들에게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심부 온도가 37.2도 내지 6도까지 굉장히 높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피레토 세라피는 그러한 심부 온도가 떨어져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50대가 넘는 우리가 성인분들한테도 적합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피레토 세라피를 이용한 아토피 치료 방법 과정을 한번 저희가 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네, 아토피의 치료 원리 및 과정인데요. 일단 피레토 세라피로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먼저 인체 내부의 온도를 관장하는 시상 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상 하부를 자극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에서 여러 가지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또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서 실질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혈관이 확장되고요.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전신의 혈액순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전신의 이제 혈액순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피부 말초로 가는 혈관의 확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서모 세라피와 같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법도 피레토 세라피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모공이 열림으로 해서 땀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땀의 배출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피부 온도는 하강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아토피의 가장 컴플레인을 호소하는 염증과 가려움증이 소실하게 됩니다. 이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피부 조직이 재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아토피가 완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환자분들을 이 피레토 세라피로 치료하시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임상에서 시행한 바로는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13%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호전 정도나 정상의 완화, 개선 정도는 한 60% 정도. 네. 그 다음에 완치되는 케이스가 한 27%.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상 개선부터 완치까지 한 87%의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효과가 참 좋은데요. 자, 지금까지 아토피 최신 치료법인 이 피레토 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넘어가기 전에 유경 씨가 또 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피레토 세라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실까요? 한방으로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동의 보감 안에는 과연 어떤 비법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맛보도록 할까요? 아토피는 특히 어린이에게 많은데 온몸이 가려워서 피가 나도 계속해서 긁어대는 아이들. 치료를 받아도 잠시 동안 호전될 뿐 아직까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3살의 건희 역시 아토피를 심하게 앓아서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다녀봤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데 목
부위하고 등, 다리 이런데 자기가 긁을 수 있는 부위 간지러워서 많이 긁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투우투 빨갛게 이렇게 이런 것도 나고 그래서 막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피부과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아기가 또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계속 가려움증을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 한방 치료도 괜찮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치료 받아보자 해서 그래서 한방 치료 받게 됐어요. 이 아기 가려움증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발진이라 그러나 그것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아기가 가려움증이 없으니까 밤에 잠도 잘 자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니까 식욕도 좋아졌나 봐요.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방금 치료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3살 먹은 남자아이인데요. 팔꿈치, 또 다리, 오금 부위에 아토피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과 습진이 있었는데요. 거의 한 2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없어지고 한 4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거의 완치된 그런 소아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방 치료를 시작하셨고 또 치료 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거의 한 지금 4개월 전에요. 피레토 세라피 관련 그러한 그 피레토 탕으로 치료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려움증과 습진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식욕이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자는 그런 아이로 됐습니다. 그럼 아토피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현재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인식이 적은 관계로 아토피 관련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많은가요? 대체적으로 아토피는 가려움증, 또 발진, 대체적으로 이제 지방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귀라든지 목, 또 팔, 다리, 접히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가려움증과 습진을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피 한방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저희 내원한 환자들의 통계를 보면요. 거의 정상이 호전이 없는 그런 부류가 한 13%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정상이 호전됐거나 개선된 경우가 한 60%, 그리고 완전히 완치된 경우가 한 27%. 그래서 정상 호전 이상의 효과를 보인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87%의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피레토 세라피탕을 만드는 한약재들을 살펴보면 인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인삼, 비위 기능을 돕고 위의 습기를 말려주는 백출, 창출 역시 백출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진피는 피부의 가려움증과 습진을 없애주고 근강은 심부 온도 저하를 효율적으로 올려준다. 피부 건조를 막고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갈근, 총백 역시 심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감초는 이러한 모든 약재들의 효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아토피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죠. 다만 증세가 완화되거나 호전될 뿐인데요. 물론 푸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토피 치료법이 더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아토피 치료법인 이 피레토 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궁금한 게요. 네. 여기에 쓰인 한약재가 일반 한약재하고 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약간 틀린 점이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한약에는 한 1000여 가지의 그 한약물이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효능이 있습니다. 뭐 청열지제, 해독지제, 또 거석지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체 내에 이제 기를 보여주는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요.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열을 발생시켜주는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기지제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한방 약재로서는 인삼이라든지 황기, 백출, 창출 이러한 것들을 좀 다양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방 아토피 치료법에는 피레토 세라피 외에도 뭐 침, 부항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세요.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의 주 치료는요.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심부 온도를 최적의 상태까지 심부 온도로 끌어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이제 이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부항 요법.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치료보다도 부항은 살짝 그 압력을 가해서 다른 부위에 좀 치료해 주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서는 이제 그 특별한 뜸 있죠. 네. 뜸을 좀 큰 뜸을 이용해서 배꼽 부위에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아토피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신데 뭐 특별한 뭐 케이스나 기억 남는 케이스가 있으시면 사례를 한번 설명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2개월 전에 한 7세 된 여자아이인데요. 네. 이 여자아이는 새벽에 계속 가렵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한 소양증이 있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제 여아분이 제가 검사한 결과로 저심부온도 증후군에 빠져 있었고 네. 전혀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발은 차갑고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는 너무나 심해서 뭐 피멍이 들 정도로 그러한 심한 케이스였던 환자인데요. 실제 한 2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이러한 가려움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네. 밤에도 대체적으로 잘 잠을 자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거의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완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또 어린이들한테 피레토탕은 좀 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어때요? 네. 여기에서 그 피레토탕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한약재들과 같이 굉장히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피레토탕 중에 우리가 그 꿀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 약재가 있는데요. 네. 그걸로 좀 같이 그 처방을 하게 되면은 의외로 또 쉽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몸에 좋은 약이 뭐 좀 쓰다니까 몸에 좋은 약 먹을 땐 좀 쓴 것도 참아야 되긴 하겠는데요. 보통 이 다른 한약재 같은 걸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피레토탕을 꾸준하게 장복을 할 때 특별하게 뭐 금기해야 될 음식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이제 아토피는 누누이 그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저심부 온도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내부 오장육부의 기능이 또 열 발생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물은 절대로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차가운 음식, 그건 완전히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약물, 특히 이제 한약 중에서 이제 청열지제, 몸을 차갑게 하는 약들, 또 양방 약들 중에서도 몸을 좀 차갑게 하는 약들, 또 오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약들, 이러한 약들은 되도록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아토피 환자의 경우 특정한 체질인지 궁금하고요. 처방을 할 때 체질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질에 상관없이 처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상 체질적으로 소어민이라든지 태어민들한테 많이 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이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는 체질과는 상관없이 약물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아토피가 좀 가장 심한 부위가 귀하고 관절 부위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체온이 떨어지는 곳이 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관절 부위는요, 지방이 없습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위는 근육이라든지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관절 부위만큼은 유독 지방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오는 한사, 차가운 기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특히 귀라든지 관절 쪽에 아토피의 증상이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아토피가 새벽에 악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온도와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새벽에 아토피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에서도 그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봤는데요. 특히 이제 새벽녘에 거의 직장 온도가 36.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부 온도가 더더욱 떨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토피가 더 심하게 되는 원인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토피 치료는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피레토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 치료는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레토 세라피는 역시 저심부 온도를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오장육부의 기능을 올려주어야 정상적인 상태대로 올려주어야 열 발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토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레토 세라피도 최소한 2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증상이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완치까지 되려면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람에 따라서 약간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궁금한 것이 피레토 세라피 굉장히 참 좋은 치료법인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한 13% 정도 나왔는데 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심부 온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제가 치료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치료를 또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과 함께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자, 유경 씨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네, 물론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저 아이도 조사해봐.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우린 충분히 아토피를 퇴치할 수 있으니까. 자네야, 어서 이리 와보렴. 착하지? 싫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가 아토피를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천천히 팔을 내밀어보렴. 빨리 아토피가 사라졌으면 좋겠지? 정말 아토피를 고쳐주나요? 물론이지. 벌써 치료법도 개발됐는걸? 그런데 아토피는 왜 어린아이에게 더 많은가요? 네, 어린이들은 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체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절 능력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아토피 치료가 더 어렵고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토피 환자는 누구지? 당신인가? 이런 날 비추지 말라고. 난 아니야. 난 이미 치료를 받았다고. 아까부터 자넨 말이 없군. 나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구야? 자수해서 광명 찾자고. 서로 아토피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창백한 피부. 그런데 아토피 환자는 왜 피부가 창백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토피는 저심부 온도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특히 아토피의 어떤 그 피부 병변이 더 창백해지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끈한 열기. 역시 한국 사람한텐 뜨끈뜨끈한 찜질방이 최고야. 그렇지. 난 벌써부터 힘들어. 너 어디 아픈 데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땀 쫙 빼면 얼마나 좋다고. 형이 내가 어디 아픈 줄 알아? 나 아토피야. 만약 아토피 안 좋으면 형이 다 책임져.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아토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은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는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피부 온도를 더 올려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심부 온도는 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야 여기.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나 여기 있었구나. 나도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어서 여기 앉아. 근데 너희들 먹는 음식이 우리랑 많이 다르네. 나 아토피라서 음식에 신경 써야 하거든. 따로 먹을게. 너 꽤 아쉽겠다. 근데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 글쎄, 그런 것도 있냐?
아토피 환자는 어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아침 식사면 참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간단한 식빵이라든지 과일을 먹게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우리 그 한국식의 탕이라든지 국물을 먹는 쪽으로 가급적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신 아토피 치료법인 피레토 세라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피레토 세라피의 장점을 다시 한번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레토 세라피는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특히 저심부 온도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난치성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치료법은 계속해서 발달이 될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발달이 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임상에서 가장 이제 애로사항은요. 우리가 실제 심부 온도라고 하지만은 심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의 개발이 아직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연구가 진행돼서 정확한 심부 온도를 체크해서 그거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활 수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아까도 강조해드렸듯이 실제 이제 차가운 음식물 그리고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든 약재 이 이외에도 이제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가운 곳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운동은 하루에 한 40분 이상씩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지나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유경 씨 어땠습니까? 예, 사실 저도 아토피라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이 가려우시면 원장님께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의 3대 요소가 햇볕, 온도, 영양이죠. 우리 사람도 똑 마찬가지로 햇볕, 온도, 영양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햇볕과 그 온도, 수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온도만큼은 인체가 발열이 났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인체 체온이 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대책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원인 불명으로 알려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피레토 세라피의 어떤 개발로 많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강재춘환위원회 강재춘 원장님 그리고 리포터 전유경 씨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피부가 가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지구도 가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환경 오염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알아본 이 한방 치료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토피를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좋은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오늘 메디컬 박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